위원이라고 합니다. 연휴에 남일고 중간고사 분석 간담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자료 자체의 구성을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위아래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서술형은 정답지 내지는 점수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 객관식을 토대로 해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우선 객관식 만점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어가 마지막 날에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놀러 갔는지 제대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서술형을 제대로 봤는지 또는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였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대로 전해 듣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시험지 내용들 전부 다 분석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는 위에 있는 내용과 같았는데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시험 범위가 조금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일단은 소단원 총 5가지, 소단원이 총 6개가 들어갔고요. 이 소단원 내용 안에 문법 부분과 그리고 문학 부분이 합쳐져 있었음과 동시에 외부 지문을 주작품을 또 다른 학습지로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조금은 높아졌는데 거기에 3월 모의고사 문학 전체를 또 시험 범위로 넣게 되면서 아이들이 꽤나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먼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월 학평 문학 부분 전체를 시험 범위로 추가하게 되면서 아직 고전 문학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학습 부담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문학 시험 비중이 컸습니다. 이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학과 문법이 같이 시험 범위로 들어갔을 때 문법의 비중을 낮추지 않고 문법 반, 문학 반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3분의 선생님이 쪼개서 그 수업에 들어가시고 2분이 문학을 담당하시고 1분이 문법을 담당하게 되면서 비교적 출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출제 기조는 그러면 기말고사 때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도 문학과 문법이 고루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문법보다 문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관건은 그래서 문법이 아닌 문학에 있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학교 수업 내용 및 필기 내용이 그대로 핵심 선지로 구성이 되어서 정답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내용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재원생들의 경우는 그 필기 내용이 저한테 좀 전달이 이루어져야 보다 완벽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 어떻게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험지를 보자마자 정말 전형적인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의 핵심만을 물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범주 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따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보강과 그리고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옆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직접 보강 때 아이들에게 제공했었던 빈칸 자료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산속에서라는 현대시와 관련된 서술형 문제였는데요. 총 11점 100점으로 100점이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상 산속에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였어요. 다만 이 1-2번 문제의 경우는 선생님의 주관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때에 따라서는 감점이 이루어지기 쉬운 문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은 정말 핵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을 물어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제대로 공부했다면 큰 부담 없이 5점은 무조건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 주관에 따라서 조금은 점수가 변동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직보 때 어떤 식으로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요 위에 있는 내용이 불빛의 긍정적인 의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적어라 라고 빈칸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형식상 특징인 도치법과 관련되어 있는 빈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전날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빈칸을 채워보면서 시험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정리를 해보자면 시험 전 직부에서 학생들이 이미 배웠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시험 범위의 핵심 내용을 빈칸으로 뚫어서 마지막까지 키워드로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술형 정답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관내수필이라는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설명 먼저 드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및 그다음 직보에서 총 관내수필에서 2가지 내용을 아이들에게 강조했었는데요. 그게 과학소설이라는 이 소설 자체의 특징이 어떤 전개, 어떤 사건의 전개에 그 영향을 주는지가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강조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점도 너무 중요하고 유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 중 한 문제가 4점짜리 객관식 최고 배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빈칸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옳지 않은 선지를 적절하게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너무 쉬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작품 자체가 엄마가 실종되었다, 죽어서 실종되었다 라는 식으로 작품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다른 소설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시간 관내분실이 진행이 될 때마다 강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배점을 매겨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업을 제대로 들은 경우에 정말 1초 만에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직보 자료에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뒀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선지화돼서 적절한 선지를 묻는 문제로 출제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내분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서술형 문제에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말 그대로 서술형 문제로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분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아이들에게 강조했고요. 시험 전날까지 서술형 유력 후보다라고 짚어줬고 수업시간 내내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시점의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들은 재원생들의 경우는 별 부담 없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꽤나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을 보시면 총 9점으로 상당히 높은 배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8번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부터가 아이들에게 꽤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 중에서도 고전 가사가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면서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많이 커졌다라는 내용은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험 전날에 직봉날에 총 3가지 작품을 아이들에게 짚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나머지 2작품은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딱 3작품만 설명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딱 그 3작품만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그 전날에 직보 꼼꼼하게 들었었던 친구들은 이 부분 내용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를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기억이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야기였고요. 니은이 자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문학작품 자체에서 출제될 요소는 상당히 많지만 이 부분이 문제로 물어보기에 정말 적합할 것 같아서 맨 처음 학평 해설 때부터 사람과 산수, 자연은 대조된다. 사람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산수는 자연은 불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 자연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애상감을 느끼고 인생 무상을 느끼고 무상감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부 다 동의어로서 짚어줬는데요. 이 중에서 인생 무상이라는 키워드로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걸로 여기 4번 선지에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십니다. 넘어가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선지가 나와 있어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평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현대소설 중 델러웨이의 창과 관련된 문항이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소설이다 보니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짚어줄 때 일단 시점 부분에 주목시켰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리고 저 이사 온 남자가 자꾸만 거짓말을 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의 의미가 변한다라는 걸 학평을 맨 처음 풀이하는 시간에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직본 날까지도 여기에서는 사실 창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수업 내용 보시면 이 창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처음에는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허구, 생산 도구로서 창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아이들에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3.6점짜리의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진실을 보여주는 공간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허구를 생산하는 도구로 의미가 변화한다 라는 선지로 구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 내용까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이유가 이번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선생님들이 이전 남일고 선생님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세요. 학교에서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학원 수업도 학원 수업이지만 학원 수업은 정말 말 그대로 보완용이고요. 본인이 부족했었던 내용들을 학원에 와서 채우고 문법 같은 것들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점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수적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지 학교 수업 자체를 무시했다가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학평에 총 5개 문학작품 중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직보때 예측하고 수업을 진행한 3작품 그리고 그 3작품만이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 보다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전날에 공부를 하고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번에 교과서에 있는 대부분의 문학작품들을 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추가적으로 학평에 있는 문학이 추가가 되고 플러스 비문학까지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과정의 비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변별력도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 기간 동안 물론 1학년에서 좀 놀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과정의 학평 비문학 기출들을 조금 풀다 보면 갑자기 예고를 해서 비문학을 냅다 풀어야 되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대비가 되어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요. 사실 문법 문항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출제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뽑아서 들고 와봤는데요. 저는 항상 의문변동을 수업할 때 교체 안에는 동화가 들어가고 동화 안에는 좋은 위치 동화와 좋은 방법 동화가 나뉜다. 그리고 좋은 방법 동화의 비음화, 유음화, 좋은 위치 동화의 구개음화 이거를 정말 수천 번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이 이렇게 문제화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말한 것들을 달달 암기하고 있지 않은 친구더라도 물론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었겠지만 이 내용이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경우는
경우에는 요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나왔다라는 게 판단이 되었을 때 아 이거 좋은 방법동화구나, 위치는 절대 안 바뀌어 라는 것을 바로 알고 확신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했었던 판서를 그대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비음화와 관련해서 좋은 방법동화다,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고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서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8번 문항과 서답형 3번 문제는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길이라는 교과서 수록 작품이었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게 자아가 분열되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 내면적인 자아를 자꾸만 찾아가고 있다. 그런 의지가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아의 분열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자아의 탐색이 일어나는 공간이 길이라는 거, 돌담은 그 탐색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아마도 달달달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에 핵심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짚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빈칸을 뚫어서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오게 했고요. 담 이쪽은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적 자아가 있는 공간, 담 저쪽은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공간, 지향하는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담 이쪽에 있는 화자가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자아를 찾아갈 텐데 그 내용이 이렇게 서답형 3번 문제 4점 배점, 그리고 객관식 18번 문제 3.8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도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오답 없이 다 맞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남일고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00점 높은 문제가 과연 난이도 상이었나? 그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본 건 맞으나 너무 뻔하게 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100점을 너무 높게 잡아서 오히려 변별력이 더 흐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분석으로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총평을 해드리자면 남일고 시험 핵심만 물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수로 문항을 틀린 경우에 아마도 조금은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답형 문제에서 남일고가 감점을 꽤나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서답형에서 만약에 감점을 당했다면 기말고사 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기말고사에 마찬가지로 문법 파트 들어갑니다. 문학도 일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조에 따라서 학평도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과서 파트, 문학 파트에서 많이 틀렸다, 또는 문법 파트에서 얼마 없는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 또는 학평 부분에서 흔들렸다, 이걸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다음 기말고사 때도 선생님의 출제 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력해서 지금 재원생들이라면 내가 이 부분에 약하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재원생이 아니신 경우에도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셨다가 기말고사 대비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담회 준비된 것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국어는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서답형 쓰는 걸 어떻게 써갈까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원래 그 부분이 중학교 때부터 좀 약했거든요. 이게 학원에서 서답형을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여러 차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답형 답안지를 걷어서 애들한테 이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제가
제가 그 클리닉 수업을 열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 와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셔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직접 채워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영어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후 간담회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세요.